10월 5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10월 첫 연휴가 끝난 오늘 강원 대부분 지역이 흐리겠습니다. 강원 중북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다가 낮에 강원 남부로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잦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중북부 지역이 20에서 70mm, 강원 남부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18도, 최고기온은 오늘 26도까지 예상되고요.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층간소음의 유형과 대책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고요. 또 영월군 청년사업단이 지역 청년들의 자기개발과 취미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 클래스를 진행 중입니다. 영월군 청년사업단이 실시하는 청년 클래스 사업, 어떤 사업인지 이르부터 현장에서 들어보고요. 또 최근 일과 휴가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이 새로운 문화 형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강원 관광재단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 고교 선수들이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 획득에 나서게 됩니다. 제102회 전국체전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경상북도 12개 시군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입시와 연관된 고등부 경기만 치러지게 됩니다. 제17회 횡성한우축제의 모든 행사가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횡성군과 횡성문화재단은 이달 1일부터 시작된 횡성한우축제를 15일까지 개최합니다. 평창군과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 2021 평창 평화 페스티벌을 무관중 온라인으로 변경해 개최했습니다. 평창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와 동계 패럴림픽 대회 기념관 야외 무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면 공연도 전면 온라인 공연으로 변경하고 평창 송호 종합공연체험장에서 무관중으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층간소음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에서 또 이 층간소음 분쟁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 가운데 이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서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층간소음 문제 무엇이고 또 대책에 대해서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차상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20년 넘게 주거문화개선 층간소음 전문가로 활동해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가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의 통계만 보더라도 네. 2013년부터 19년 사이에 이제 통상적으로 전국 민원이 2만 건 전후로 좀 움직였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2만 건 전후에서 지금 4만 건이 넘어가는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도 상당히 많다면서요? 이 소음 문제가? 예를 들면 지역별로 좀 다양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도 거의 35%에서 40% 증가를 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민원 자체가 50% 전후로 지금 다 증가했다.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로 늘어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이 층간소음의 유형,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떤 문제로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되는지요? 이 원인 자체는 우리가 조금 포괄적으로 좀 넓게 복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시공상의 문제다라고 일단은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예. 이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공상의 문제에서 우리가 2019년도 5월 달에 이제 감사원에서 결과를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0집 중에서 6집이 이제 부실 시공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실 시공 상태에서 이제 분양을 했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와 있듯이 일단 견실 시공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라는 어떤 부분들을 1순위로 좀 꼽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여수 사건처럼 해마다 층간소음 사건, 살인 사건만 보더라도 두세 건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 해마다 벌어짐에도 정부에서 명확한 대책이 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로만 계속 국한을 시켜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좀 미흡함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이제 소비자의 공동체 의식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존 아파트 오래 한 10년, 20년씩 동일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위아래 층에 누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신규로 들어가는 아파트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게 되는 그리고 또 개인주의, 공동체 의식이 조금 약하게 되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불거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아파트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는 말씀이시고 공동체 의식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층간소음 보복이라고 할 정도로 살인까지 하게 될까요? 우리가 층간소음이라는 피해 부분을 크게 그 기간 자체를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유심히 좀 들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기간이 본인이 당하고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당하고 있는 기간이 6개월 이내인지 아니면은 시작한 부분이 1년이 넘어간 부분인지 과도기를 거쳐서 이 두 가지로 크게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윗집이든 아랫집이든지 간에 소음을 소음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소음 부분만을 없애버리면 이게 그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는데 1년이 넘어가면서 과도기를 거치면서 어떤 부분이 들어오게 되냐면 발생되는 소음은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윗집 사람 자체가 싫은 것이죠. 또 아랫집 사람 자체가 싫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다툼을 거치면서 그래서 감정 문제가 한 80%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수 사건이든 해마다 벌어지는 폭행 이런 어떤 살인 사건 이런 부분들은 직접 대면을 통해 가지고 만나지 않아야 될 당사자들이 만나서는 안 될 당사자들이 직접 대면을 거치면서 감정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층간소음이 장기간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층간소음은 우리가 흔히 골든타임이 6개월 이내다라고 그러는데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직접 부딪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참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바로 올라가시는 것보다는 먼저 인터폰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인지를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남을 이제 요청을 하고 그리고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만나시고 그때 아랫집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한 부분이 뭐냐면은 명확한 소음원이 뭔지를 그러니까 피해를 가장 심하게 당하고 있는 소음원을 먼저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되고 그다음 이거를 요 시간대만은 나는 꼭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간대를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집에 수험생이 있을 경우에는 더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층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하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도 뭐 층간소음을 좀 겪어봤고 또 아파트 살면서 이웃 간에 층간소음으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분쟁이 모르니까 미워지고 미워지다 보니까 이 싸움까지 가게 되는데 만약에 분쟁이 있다면 일단 만나서 대면을 하시고 이웃 간에 좀 식사도 하시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게 된다면 이런 분쟁은 말끔히 좀 해소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미움으로 대하기보다는 자꾸 부딪히면서 식사도 하시고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갖다 드리고 하다 보면은 이웃집 애가 시끄러워도 내 조카려니? 라는 생각으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제 경험에 의해서는 좀 자주 친하게 지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이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서 이 중재 활동도 하시고 있다고요? 어떻게 뭐 이쪽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되면 접수를 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크게 이제 저희들은 이 부분에 한 20년 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국가 정부 쪽에서 움직이는 뭐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든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어떤 정부에서 움직이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먼저 1차적으로 한번 상담을 거쳐보시고 거기에서도 이제 그 기관에서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먼저 가볍게 이쪽 부분에 상담을 먼저 거쳐보시고 저희들 쪽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아마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어떤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현 상황에 맞춰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겪고 계시는 피해의 강도와 그다음에 기간과 그다음에 소음원 자체에 따라서 접근 방법을 달리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필요하시면은 이제 저희들이 소음기 자체도 이제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도 활용을 좀 하셔도 좀 좋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것인지 또는 바로 윗집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윗집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궁금해하시고 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경우에 따라서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집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다른 데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원인부터 파악하시고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연락처 어디로 좀 연락을 하면 될런지요? 저희들은 이제 수원에 있고요. 031에 238-4591로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강원도에서도 이 층간소음 분쟁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수원에 있는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좀 협의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권 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월군 청년사업단이 지역 청년단의 자기개발과 취미활동을 위한 청년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월군 청년사업단의 청년 클래스 사업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도내에서 유일한 이 청년사업단은 청년 실태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인 청년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4월에 만들어진 영월군의 행정조직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일자리, 주거, 문화교육, 복지 이렇게 5가지 분야를 지원하는데요. 종합적인 방면에서 청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는 이 청년 클래스는 작은 도시라는 환경을 극복하고 청년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패드를 이용한 기초 드로잉 강좌, 또 개인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내는 웹툰 강좌, 보자기로 가방을 만들고 제품 포장을 배우는 보자기 클래스, 푸드 스타일링 강좌, 코딩 기초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제공되는데요. 영월군 청년사업단의 청년 클래스에 관해서 영월군 청년사업단 양재국 청년사업 정책 전문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강원 남부권에서는 청년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영월군밖에 없다 보니까 제공되는 신규 프로그램이라든가 클래스 등이 기존에 접하기 어려우신 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이외에서 청년들이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원주를 비롯해서 멀리는 태백, 정선까지 클래스나 커뮤니티법 참여 의사를 주시는데요. 올해까지는 코로나든가 이래서 여러 사정상 참여를 제한했지만 내년도에는 지역 이외의 청년들도 지역 청년과 어울리는 장을 마련하고 합니다. 마련해서 강원 남부권 청년들이 영광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청년 클래스를 이용한다면 청년들의 일상이 좀 더 풍요로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청년사업단은 지금 진행 중인 청년 클래스의 10월 셋째 주까지의 운영 성과를 반영해서 앞으로 또 다양한 강좌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진행 중인 강좌 중에는 보자기 클래스반의 호응이 좋아서 당초보다 강좌 수를 늘릴 정도로 지역 청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진행 중인 이 청년 클래스 교육 외에도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취업 일자리 프로그램, 영월 2달 살기 프로그램, 힐링 건강 프로그램, 또 명사 초청 커뮤니티 펍 등 청년들의 이 생애 주기에 맞춘 맞춤형 정책과 프로그램들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부족했던 강원 남부 지역 청년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청년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에게 참여 수기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아이패드를 활용한 기초 드로잉 과정을 듣고 있어요.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수업이라 낮에 이제 일을 하고 또 저녁에 와서 들으려니까 좀 피곤할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오히려 그 수업을 받는 동안 1시간 반 동안 집중하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하루의 피로가 오히려 다 날아가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일하느라 놓치고 있었던 저의 취미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삶의 균형을 찾은 것 같아서 좋았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도 만족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 위원을 계속 지금 모집 중이라고요? 네, 영월군이 함께 청년 문제를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또 해결할 이 영월 청년 정책 네트워크 위원을 모집 중인데요. 청년을 대표하는 소통과 협력 창구로 활동하게 됩니다. 기존 청년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청년 활동 행사에도 참여하는데요. 이 영월 청년 정책 네트워크 위원으로 선발되면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받고요. 우수 활동자는 군수 표창을 받고 또 해외 견학을 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5일까지가 활동 신청 기간인데요. 영월군 주민이거나 영월군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영월 청년사업단 인스타그램을 참고하면 됩니다. 네, 10월 5일까지, 오늘까지나요? 네, 많은 신청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일과 휴가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이 새로운 문화 형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휴가지에서의 업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외에서 점차 도입되고 있는 근무 형태인데 강원도 관광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늘어나는 재택 근로자나 원격 근로자를 대상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강원도 관광재단 국내 마케팅팀의 이창희 대리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워케이션 얘기에 앞서서 이 관광재단 좋은 소식이 있어서 먼저 축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 관광의 날을 맞이해서 관광산업진흥기업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았나요? 어떤 상입니까? 네. 우선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강원도 관광재단은 제48회 관광의 날을 맞이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맡은 일에 좀 힘을 쏟아서 강원 관광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좀 만들라는 뜻으로 주신 것 같아서 좀 더욱 노력하는 강원도 관광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받은 상이라 더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진행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 역시 강원도 관광재단에서 최근 추진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게 된 프로그램인가요? 네, 사실 좀 워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저희에게는 좀 친숙한 단어는 아닌데요. 네.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해외에서 이제 점차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강원도가 좀 국내에서 좀 앞서서 선도주자로 워케이션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워케이션은 일의 워크와 휴가의 베케이션의 합성어인데요. 휴가지에서 머물면서 좀 일을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이자 또 새로운 관광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뭐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나는 재택근무와 또 인터넷하고 IT 등 뭐 네트워크의 발달로 사실 이제는 핸드폰하고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격 근무자들 대상으로 워케이션 활성화에 좀 앞장서고 있고, 또 저희는 워케이션을 통해서 장기 투숙 관광객 유치로 강원 관광 체류 시간도 늘리고, 또 코로나로 침체된 주중 관광 활성화까지 효과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재택근무를 한다는 얘기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강원도는 이제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면서 또 청정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네, 관광재단에서는 지금 워케이션의 최적지 강원도를 좀 알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워케이션 관련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우선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 지난 3월 말에 저 강원 워케이션 특화 상품을 또 출시를 해서 2달 만에 한 8천여 방이 판매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에게 워케이션을 또 알리기도 하였고요. 또 국내 최초로는 워케이션 관련 전문가분들을 좀 섭외를 해서 워케이션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소개를 하는 워케이션 설명회도 개최를 하긴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9월 29일부터죠.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현재 진행 중이고 있는데 강원도 관광재단에서 직접 산으로 출근, 바다로 퇴근이라는 주제로 강원도 평창과 고성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더 높은 집중력을 통해 일의 효율을 높이고, 또 풍부한 관광 자원으로 퇴근 후에는 연인 또는 가족과 바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유, 생각만 해도 참 환상입니다. 네. 그럼 장소는 고성에서만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산으로 출근은 평창, 강원도 평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바다로 퇴근이라는 주제로는 고성 주광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창, 고성 두 군데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사실 강원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난 9월 초부터 참가자들 모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강원 워케이션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신청 가능일자가 좀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빠르게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평창, 고성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 시즌이 끝나게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변경해서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시범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좀 산과 바다를 컨셉으로 한 도시에서 진행을 하지만 이제 내년도에는 이런 워케이션 가능 지역이랑 워케이션 최적지를 좀 도내에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타 지역에서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알맞은 또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워케이션을 즐기는 그 분들은 사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좀 많이 지쳐 계시잖아요. 여행도 많이, 해외여행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참가자들은 이게 지친 심신을 달래는 하나의 힐링 여행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원도 관광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투숙 유치를 통해서 강원도 체류 관광 시간을 좀 늘리고, 또 강원도가 사실 주말 대비 주중 관광객이 아직은 저조한데 이 또한 워케이션 참가자들 통해서 주중 관광객을 늘리는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또 장기화된 코로나로 단체 관광, 수학여행이나 학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서 많은 타격을 입은 도내 관광업계가 또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관광 수요를 통해서 좀 회복되는 효과가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예,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새로운 근무 형태로 잘 자리 잡으면서 강원 관광의 새로운 또 소득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관광재단 국내 마케팅팀의 이창희 대리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김한나,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